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아버님 반갑습니다. 영재원TV의 전진영 원장입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가 지내야 될 때 스케줄 어떻게 작성 다 하셨는지요? 겨울방학 시간표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다가 참 많이 그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자녀의 이 스케줄 루트를 갖다가 그렇게 짜봐야 되니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효과적인 시간표, 겨울방학 시간표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사전 점검해야 될 부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 이 시간표에 어떤 샘플들을 갖다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적힐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시간표 배치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색 엔진에다가 효과적인 시간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해보면 다른 이미지가 안 나와요. 왜? 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시간표에 대한 것들이 이 인터넷상에 공유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정도의 이미지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자에게 부탁을 해서 외대부고 전교 1등의 스케줄 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학사 일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본인이 관리한 노트의 일부분입니다. 본인이 1번부터 여기 7번까지 그리고 다음 날은 1번부터 8번까지 순서대로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다 했죠. 사실 하루에 7가지, 8가지의 그 내용들을 본인이 다 한다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근데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 체크해가면서 해내니까 외대부고 전교 1등 그리고 서울대 의대에 대한 부분의 진학까지 이어져서 이 결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이제 잘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크게 이제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냐면 스케줄 노트를 잘 관리하는 친구, 근데 어머님들이 그 스케줄 노트를 관리하는 친구가 또 있죠. 본인 스스로가 이제 관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리를 잘 하는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관리해주는 경우와 본인 스스로가 관리해주는 경우 딱 무슨 차이가 있냐면 본인이 그 앞을 내다보고요. 그 미래까지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다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이제 계획을 세워주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계획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미래까지 보기가 매우 힘이 들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조금 힘이 드시다고 하더라도 이번 겨울방학 때 이런 스케줄 노트에 대한 부분들의 약간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해봐서 본인이 이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어지면 그 경험치를 가지고 앞으로도 본인의 꼼꼼한 스케줄 관리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 효과적인 시간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시간의 관리 중요성을 먼저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리가 왜 중요하느냐? 허튼 시간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은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낭비라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24시간이 긴 게 아니라 정말 짧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자, 그 짧은 시간에 대한 부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은 정말 누구나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적 목표에 대한 어떤 달성을 학습자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시간적인 관리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의 난이도도 이게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주도적 능력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키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을 갖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플랜까지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단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관리 꼭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가 되면 이 스케줄 노트나 아니면 시간 관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이번 겨울방학 때 시간 관리 꼭 같이 함께 해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관리를 할 때 아이한테만 시키고 부모님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본인들이 지켜야 될 것, 그 다음에 또 어머님, 아버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것 따로 이렇게 각자 몇 가지 정해서 그것만큼은 꼭 지켜보기 이렇게 같이 해보면 금세 습관화 되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근데 현실적인 목표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설정이 중요한데요. 매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매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계획만 짜다가 보면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현실 도피적인 부분의 행동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매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고려하셔서 공부하는 시간대를 아예
특정 시간대로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습관에 대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면 일의 중요도에 대한 파악도 금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시간 관리 때문에 공부의 효율도 올라가게끔 되어집니다. 자, 일단 그리고 시간표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민스러운 점이기도 하죠. 예,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저는 이 방해 요소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유튜브나 게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방해 요소는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 주변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집중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집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를 이번 겨울방학 때 어머님 찾아보세요. 아버님 찾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은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내가 몰입해서 공부를 갖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 부분에 방해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습관화되어진 부분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쉬는 시간이 없는 점도 방해 요소로 꼽히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시간표가 짜여지는데 숨 쉴 틈도 없이 짜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체력적으로 지쳐요. 공부의 효율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적당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본인이 숙제나 아니면 다른 것들 하는 것 외에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성장하죠. 제가 매번 드리는 얘기지만 이제 돌아가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365일 중에 나는 275일을 생각한다, 논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노는 게 아니라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275일이라는 시간을 생각으로만 오직 쓰는 거죠. 그 내용을 갖다가 점검해보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실제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표 구성에서 쉬는 시간에 대한 부분은 꼭 설정해 주시고 아이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다음번에 공부를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체육활동을 하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겨울방학 시간표 샘플을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시간표를 갖다 짜다 보면 오전과 오후, 그다음에 저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시간표를 이렇게 짜 놓으시고 그 시간표에 대한 부분들을 채우는 거에 굉장히 급급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이가 이제 오전에 학원에 가게 되면 저녁 늦게까지 얼굴을 못 보잖아요. 부모님은 이게 약간 속편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학습적인 모듈이 돌아가게 되어지면 사실 체력이 그 부분에 습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견디는 데 있어서 한계가 곧 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오후 4시부터 7시, 10시까지 실제 자기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대이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도요. 4시부터 10시까지에 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시간표로 구성해서 본인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앞에 있는 시간대나 숙제, 그리고 앞에 방학 특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1개나 2개 정도로 들어서 24학년도에 준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미리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학습에 대한 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간표의 구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학원이 없는 날의 경우에는요, 4시부터 10시까지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학원의 시간 구성과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가 보면 습관화되어져서 이 시간에는 누가 말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책상 앞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 첫 번째 효과적인 시간표 구성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겨울방학 특강에 대한 이 부분들, 겨울방학 시간 보내기에 대한 이 영상들은 아마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영재원 TV에서 지금 이제 같이 함께 시청하고 구독하는 어머님들의 자녀분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이런 시간표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다시 이렇게 열어놓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이렇게 널뛰기식의 시간표는 도움이 된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흐름을 깨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시간대의 영역을 갖다가 정해놓고 공부하는 습관 이번 2달 동안 꼭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 우리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